경상도 사람들이 잘 못하는 발음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혹시 나에게도 그러한 경상도식의 발음을 잘 못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발음을 해보십시오. 승리. 발음이 잘 됩니까? 승리. 승승장구. 승승장구. 셋째, 환승. 넷째, 승마. 다섯째, 성공. 여섯째, 강승규. 어떻습니까? 발음이 내가 하는 발음과 똑같이 정확히 구분이 되면서 발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두 개의 발음에 차이가 없는 사람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은 경상도의 발음 DNA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마지막 두 개가 이렇습니다. 성공, 강승규. 여기에서 성자와 승자가 구분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따라 해 보십시오. 강승규. 갑자기 그 발음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궁에 시민사회 수석 강승규, 그는 지금까지 일을 그런대로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참 다들 왜 저럴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은 그런대로 남들만큼,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낫게 이렇게 잘하던 사람들이 용궁에만 가면 이상하게 일을 엉망으로 하고 비논리적으로 되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 얼간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검사하고 검찰총장 하면서 손 비비고 아부 떨고 점쳐서 이번에 승진할 건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사법시험이라도 합격을 안 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못 갔겠죠. 그래서 저 정도로 엉망이었나? 그래, 여러분 가운데에는 그래도 기다려 보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실망하고도 인내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건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일을 한번 그르쳤으면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옛날에 결혼을 한 남자가 아내가 용서할 수 없는 소행을 저지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이제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를 않는데 어느 곳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내로서 지금은 관계가 멀어진 아내가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면서 다시 되돌릴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물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땅에다가 부어 놓고는 그 물을 다시 바가지에 다시 담아라. 그게 된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그만큼 은혜하고 또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자고 했던 사람들도 3개월이면 족합니다. 3개월 동안 볼 거 못 볼 거 다 보면서 이 정도 참았다. 한 열흘 더 참읍시다. 그러면 100일 참은 게 되니까 100일 되는 날 윤석열 내보내기로 하죠. 동의합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뭐 24% 나왔다 이러는데 그게 24%가 나왔건 30%가 나왔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 사람은 헌법과 헌정사에 따라서 헌정사를 보건대 이 헌법을 존중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성실한 그런 일꾼이 되기는 글렀다. 엎질러진 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기대는 없습니다. 본인도 궁지에 몰렸다 하는 것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제 마누라와 제 식솔들, 용궁에 있는 그 윤석열 패거리들, 패밀리 이거를 지키겠다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뭔가 상황을 좀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유튜버를 찾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경험상 궁지에 몰린 대통령이 유튜버의 힘을 빌면 어떻게 되던가 기억하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조중동을 찾지 않았습니다. 일개 유튜버 정규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탄핵당했습니다. 도대체 정규재 씨를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까? 하려면 보다 더 널리 도움을 구하고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도움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지 바로 그랬었다. 우리가 그걸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규재 씨는 그 덕분에 영업이익을 단단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라시나 소문이 아닙니다. 조중동 신문에 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민사회 수석이 아스팔트 유튜브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정규재 인터뷰가 오버랩 되는 것이죠. 그 쬐끄마한 데 나가서 그나마 깔끔하게 뭔가 소통을 한 것도 아닙니다. 주저리 몇 가지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비논리적이고 초라하게. 아니 그런 변명을 그런 유튜브에 가서 하면은
국민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국민이 창피할 정도로 그것도 보니까 리스트 적어 가지고 서로 말 맞춰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거 알 수 있죠. 보니까 미국 그 펠로시 하원 의장 그 패싱 한 것도 이거 나쁜 민주당이 프레임 씌운 거다. 아니면 이거 좌파들의 선동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정통 보수가 다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들끼리 자기들 편은 다 괜찮다고 서로 말을 맞추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사실이 바뀝니까? 외신도 지금 이거 다 문제 삼고 있습니다. 펠로시 패싱 사건 중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뒤늦게 박진 장관이 중국한테 무슨 일가를 했다, 호통을 쳤다는 식의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두고 봅시다. 뭐 한 며칠만 있으면 정말 박진 장관이 호통을 쳤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펠로시 패싱 사건은 특히 미국이 매일매일 그 기억을 새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그거 지적하고 저곳에서 나와서 지적하고 빠뜨리지를 않고 있다. 그러면 상황을 알만한 것이죠. 현재 소위 윤석열파들이 여기저기서 이 강승규 주장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리마연에 와서도 좌파다 이러고 있는데 그거 힘 없다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강승규 주장을 그 아스팔트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다 그러세요 이런다는 겁니다. 따지지도 반박하지도 않는다. 리마연에 와서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그게 그냥 와줘서 고마워해야 하는지 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무의미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세계 그 어느 곳에서라고 하더라도 리마연에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도 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조선족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인가 혹은 김건희 씨가 거느리고 있다는 인터넷 그 돌격대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승규가 아스팔트 유튜브에 나가서 하는 게 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죠. 윤석열의 지지층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 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준석의 영향인지 윤석열은 이랬던 겁니다. 자기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은 온통 좌파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좌파한테 지극정성을 다했죠. 그리고 이제 와서 혹시 보수가 떨어져 나가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거구나. 그래, 보수가 윤석열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아스팔트를 너무 무시했지.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로 그 아스팔트 유튜브에 나가서 거기에 있는 아스팔트 보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래 이번 이 하소연을 기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서 보수가 윤석열을 버린 것은 맞죠. 일반 정통 보수가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 것, 지지했던 사람들의 경우, 그것은 지금 이 윤석열이 찾아간 아스팔트 유튜브에 있던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닌 겁니다. 그 아스팔트 유튜브에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정통 보수를 공격하면서 거기 모여 있죠. 그것도 윤석열 측에서는 저기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거길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 아스팔트 유튜브 자기들이 찾아간 거기 가서 사실은 우리가 옳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은 전부 좌빨이고 자, 이런 소리 해봤자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는 원래 그 윤빠들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그 밥값을 주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떠난 것은 지금 거기에 없는, 원래 거기에 없던 정통 보수들인 겁니다. 정통 보수만 떠나갔습니까? 중도도 떠나갔지. 윤석열 패밀리하고 같이 만나서 웃고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술 마시고 또 지원 받고 뭐 후원금도 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근처에 있는 것이죠. 찾아간 바로 그 아스팔트 유튜브에 모여서 윤빠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어떤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역시 또 나눠 먹기나 하고 끼리끼리 서로 누이 좋고 누구 좋고 그런 짓이나 하고 이러니까 조중동도 윤석열을 치지 않습니까? 조중동이 나쁜 곳입니까? 윤석열이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어야 할 곳이 조중동인데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한겨레하고 손잡을 겁니까? MBC하고 손잡을 겁니까? 그래 아무리 밉다고 해도 조중동인데 그 조중동도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의 시민사회 수석이 극우 유튜브에 나갔다. 지금 이 생태계를 다 아는 리마요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스팔트 유튜브라고 했죠. 그런데 조중동은 극우 유튜브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참 많이 봐준 것이죠. 과거에 그런 대로 일을 잘하던 강승규 그 용궁에 들어가더니 아주 바보가 돼버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박근혜 데자뷰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윤빠들의 행악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 와서 온갖 비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리마연 방송을 듣고 밑에 댓글을 쓰는데 방송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가령 방송에서 1번은 이래서 빼고 2번은 저래서 안 맞고 3번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영락없이 와서 1번이 있지 않냐, 왜 1번이 옳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을 듣는 청해력이 바닥이다. 바보 얼간이들만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밥 먹여가면서 돌리는 그런 전투원이라고 한다면 참 그 수준이 딱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용궁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봤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느닷없이 와가지고 왜 이마가 하트 모양이냐? 이런 트집을 잡습니다. 내 이마가 하트 모양인 거야. 날 때부터 그런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 얼마 전에는 뭐 이 부채를 가지고 부채질하는 게 매우 안 좋다. 세상에 여름에 부채질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 더울 때 부채질하지. 불난 데 가서 부채질할까? 그래,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데에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뭐 그렇게 팔짝팔짝 뛸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 하트 머리가 그렇게 파워풀하지도 않은 것 같은 게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처음 보궐 대통령 들어와서 보궐 임기 얼마 안 남았다부터 시작해서 5년 내내 탄핵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대중이 저마다 밥그릇 그것 쫓아다니면서 이 아스팔트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이 이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철밥통 삼지 않았습니까? 투쟁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하트머리 가지고 밀어붙여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탄핵 못 시켰죠. 물론 이제 좀 있으면 감옥에 가기는 갈 겁니다. 가게 해야 하겠죠. 정상적인 제대로 된 법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이 부채는 아트박스에서 샀다고 지난번에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 용궁이나 김건희 씨나 여름에 이 조그만 부채로 부채질하고 있으면 에어컨이라도 좀 들여놔 드릴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여름에 어디 시원한 데라도 갔다 오시지요. 이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갖고 부득부득 이 조그만 부채 보면서 부채가 무서워요. 참 딱합니다. 하여튼 용궁에서는 아주 특이한데 그 센서가 달려 있더라. 뭐 그런 것도 흥미롭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데자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데자뷰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러니 스스로 나가시라. 끌려나가거나 쫓겨나가지 말고 스스로 나가시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혈서를 쓰고 리마연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판을 바꾸는 반성과 그런 개혁을 보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